네, 오랜만에 오늘 불뽕덱 관련해서 동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많이 바뀐 게 없어가지고 불뽕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불덱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섞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덱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제 역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준비는 해가고 있어요. 일단 아들 같은 경우 육성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육성을 단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커를 열면서 8분을 같이 갈 건데, 스트라이커를 가기 좀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오늘 원어가 나갔으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뮤직 소비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원호 인형을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원호는 원호 인형으로 가셔야 돼요. 전속 카드 마찬가지로. 왜냐면 무조건 2만 다이아에 전속 카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5개 원호 인형이 나오면은 그 중에 5개가 이제 그 전속 카드가 2만 다이아 소모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3만 다이아 소모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누적 소비가 3만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3만 다이아를 다 모두 소비한다는 느낌으로 원호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다이아 소모했을 시 원호 호는 50개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원호 인형 뽑에서부터 볼게요. 누적 보상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게 10회 뽑에 한 5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총 몇 회를 할 거냐면은 450회까지 하는 거죠. 이거 넉넉 잡고 680다이아인데 700다이아라고 했을 때 74, 28, 75, 35 하면은 한 3만 1000 다이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20 빼면 되니까 한 3만 600 다이아인가 3만 500 다이아가 나와요. 그래서 3만 다이아를 딱 이제 소모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800까지는 굳이 안 달리셔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달린다는 건 거의 뭐 한 7만 다이아 쓴다는 얘긴데, 7만 다이아 아니고 한 6만 5만 이렇게 쓴다는 얘긴데, 소모 이벤에 3만 달까지밖에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소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만조가 좀 눈독들여지긴 하죠, 이 퀵이 조각이랑.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 450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있는 게, 나머지 다 그 만전 차치하고서라도 희귀 조각도 얻는 건 남자 쏠쏠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20, 30, 40 해가지고 원호 혼을 여기서 90조각을, 그러니까 원호 혼을 90개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습득이 아니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얻을 수가 있고, 누적 소모를 가시면은 3만 다이아 소모시에 오늘 혼만 볼게요. 조각은 덤으로 이제 8문 할 때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20개, 여기서 50개 해도 70개가 들어오죠. 그럼 아까 90개 해가지고 총 160개를 혼을 받을 수 있고, 영역 잡고 5개씩 나온다 쳤을 때 진짜 미니멈으로 나왔을 때 5개 정도 나거든요. 5개 정도 나왔을 때 450회를 하니까 45회죠. 54, 25, 25. 한 225, 여기서 225조각 미니멈이거든요. 한 250조각 정도 나온다 치고, 혼이 250개,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0 더 하면은 넉넉 잡고 400에서 한 430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고, 뭐 운이 좋고 여부에 따라서는 뭐 한 450조각, 450혼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수물 나오고, 각성성 나오고, 조각 나오고, 전속 카드, 희귀 조각, 이렇게. 그게 3만 다이아 소모입니다. 그래서 원호 인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만 다이아 소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게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물론 2만 다이아 이제 전속 카드까지 먹겠다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만 다이아 더 써가지고 혼을 빨리 이제 캐치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14자질 원호 혼이 좀 약간 점점 가성비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원호 혼, 14자질 원호의 혼이 생각보다 많이 풀리고 있어요. 일단 시련의 탑을 통해서 한 100 넘게 풀렸었고요. 길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항상 나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체력 소모 이벤트 바꿔먹기 할 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꾸준히 모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약에 450개 나왔어 쳤을 때 이거 더하게 되면 300이라고 쳐가지고 그러면은 한 750이거든요. 예전때까지 한 800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연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 일단 아대를 만약에 레전드까지 열게 되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레전드를 열게 되면은 가득 차지 않는 격투 감염의 분노를 240 회복시키고, 전속을 꼈을 때 분노 회복 속도가 12%예요. 이거는 솔직히 전속 카드 5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나중 자신의 데미지율인데, 이게 아델 데미지 증가라서 뭐 그렇게 유틸 활용될 것 같지 않고, 딜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물론 키운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노 회복 속도 12% 먹는 거에다가 240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군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보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 지금 현재 제 덱에서는 무식효가 유일하게 이제 필살기를 첫 턴에 못 써요. 1킬이 돼야지 쓰는데, 이제 무식효가 나중에 슈네이로 바뀌게 되면은 슈네이가 첫 턴 1킬에 필살기 쓰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연필이 가능한 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슈네이도 지금 일단 상문까지는 열었고요. 견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저번에 행운 복주머니가 열렸을 때 그게 진짜 아쉬웠거든요. 제가 그때 그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그 경문을 못했어요. 그때 2개 했으면 바로 경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제가 3만 다이아가 넘게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델 전속으로 분노 회복 속도와 분노를 이제 추가 증가시켜가지고 이제 첫 턴에 슈네이가 필살기가 최대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슈네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필 같은 거는 워낙 이제 공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슈네이가 연필이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분노가 회복 속도가 뭐야, 그러니까 첫 턴 필이 나갔을 때 일단 브레임으로 가잖아요. 추가 데미지가 엄청나게 붙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200이 회복이 돼요. 이게 그냥 스펙터 엑스텐션에서는 100이거든요. 예, 분노가 100인데 이제 여기서는 200이 됐어요. 그래서 딱 연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경문을 열기 전에는 얘가 2킬을 해도 분노가 살짝 안 차요. 그래서 다른 팀원이 분노 1킬을 해줘야지 분노 차가지고 비싸게 나가는데, 이때는 여기서 2킬을 분노가 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먹어서, 그리고 만약에 본 흙에다가 아델 그 전속까지 먹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없이도 충분히 비싸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목표의 분노 회복 속도를 흡수하죠. 심터 저항이랑 20%.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첫 턴에 비싸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2명을 눕히면은 그 다음 연필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분노 회복 속도를 이때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노 회복 속도도 20 흡수된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침묵타 공격과 120%의 추뎀과 이제 분노 회복도 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 거기다가 이제 이게 단일 필로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트 필살기 계속 나오지 않았는데 단일 필은 또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쏠쏠하게 슈네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극강딜. 이 친구를 만약에 좀 진짜 밀어주고 싶으면은 중요한 거는 침묵타를 많이 올려줘야 되고 분노 회복 속도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덱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큐 원어를 쓰고 있긴 한데, 첫 턴에 네큐 원어가 들어가면서 뒷라인에 뒷라인에 사실 이게 아직 강이 안 됐지만, 여기서 이제 나중에 25%까지 증가를 시키고 공업을, 그리고 이 친구가 아시겠지만 화염 데미지를 30% 증가시키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슈네가 연턴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갈 덱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서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에너지 드레인이 만약에 넘어오게 된다면은 굳이 덱을 바꾸지 않고서도 신겐사이나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15저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뭐 공카글로 봤을 때는 뭐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대서비 만약에 들어오면은 한 서브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슈네이의 연필 깡덱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아델 원어,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2개를 바라보고 있고 그걸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덱 구성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경기장 순위도 한 30위권 정도에서 있는 편이고요. 여기 준수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천히 템형 아이템을 모아가면서, 아직까지 피각이라든지 대우주가 완벽하게 된 캐릭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덱 구성을 짜임새 있게 맞추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일단 슈네이의 견문 무각 2개랑 그다음에 아델 원호를 원호는 한 800개까지 만들어서 레전드를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2개까지만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키와 이제 게니코가 이제 정말 마지막 컨셉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느낌으로 영혼 상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얘네 영혼 상자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룰렛으로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던져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개 컨셉에 겹치는 캐릭의 코어 캐릭들, 거의 이제 컨셉 코어 캐릭들을 두고 낸 거거든요. 그 메타가 아니라, 사이키는 이제 불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역캐덱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시온이 많이 역캐덱으로 많이 올라가면서도
또 다른 뭐 테리코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테리코 같은 것들을 이제 내주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니코는 진짜 아직도 역캐릭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캐릭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컨셉추얼한 캐릭터를 주게 내준 것 같고, 이제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신메타를 준비하는 뉘앙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즈치가 저희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 단계가 테리코였기 때문에 테리코 역캐였는데 또 역캐가 나오는 것보다는 한번 미즈치 섞어놓고 그다음 바이스 넣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럼 뭐 그걸 제가 또 거는 건 뭐냐면은, 원래 라이프 숙명에 바이스랑 클락이 있어야 되는데 클락이 없고 바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즈치 숙명에는 이제 13매초랑 13 바이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즈치가 먼저 나와서 숙명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바이스랑 매초를 꺼내지 않을까. 물론 클락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숙명이 없기 때문에. 숙명 없이 갑자기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제 침내, 거기서 이제 라이프 타고 클락 이렇게 나오는 이카리 구조였는데 한서버 레온 형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이카리 팀 덱이 없었죠. 다 역캐로 맞춰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랄프가 없이 나오긴 했지만 랄프의 숙명 안에서도 어떤 이카리 그런 새로운 신캐 덱이 나오지 않고 뭐 나이트 메기스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섭에서 나오는 게 되게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앞으로는 불캐가 나올 시즌이 한동안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불캐 암흑기가 좀 찾아올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응을 불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15자지를 획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샤이키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유저들이 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불 컨셉을 계속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이키, 정쿄, 순회이를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고 나서 예전에 이제 포기 후에 이그니스 한번 돌고 창세 쪽 갔다가 본능 이오리 갔다가 다시 한번 정쿄 이렇게 불덱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중에 코어 캐릭은 분명히 한번 다시 불캐한테 넘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불캐 애들을 데려갈 수 있는 캐릭 중에 사이키랑 사이키는 그때까지도, 왜냐 메타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그때 메타 불캐 캐릭이지 이제 사이키처럼 필뎀젠가라든지 이런 컨셉 코어 캐릭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사이키는 유효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쿄가 나름대로 이제 메타가 창세로 들어가고 본능 덱으로 가면서 이제 좀 약간 꺼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이제 컨셉추얼한 사이키가 나오면서 네쿄가 좀 사장되긴 했지만 그 나오기 전까지도 네쿄를 썼던 것처럼 만약 불덱 유저였다면은, 그래서 사이키는 아마 그 메타가 나오고 그냥 불캐 메타 코어 캐릭이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사용해 먹을 수 있고, 그때까지 만약에 무각이 잘 풀리고 좀 더 저렴하게 풀리면은 경문까지도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사이키는 경문이 돼야 이제 신집이 나오면서 필살기 딜이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방어력이 공격력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걔가 이제 주는 게 특댐 메타에서 특댐 그 버프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와 당연히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슈네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깡딜에다가 이 불덱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코어 캐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어 캐릭은 아닌데 이제 뭐랄까 해결사? 키맨? 이런 느낌의 캐릭이에요. 그 외에 지금 현재 불덱이 없어요. 15자지 불캐가 정확효, 그 다음에 사이키, 그리고 슈네이 이렇게 딱 3명이에요. 나머지는 15자질이 아니라 다 14자질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15자질 캐릭을 3명을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다 보긴 힘들겠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정확효가 갖고 있는 그 메타코어, 그리고 사이키의 불버프와 틱댐, 거기에 이제 방어력을 공격력을 전환해서 나오는 그 깡들과 앞에 그 명운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스탯, 그 명운 스탯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방어, 그리고 슈네이 같은 경우는 그걸 모두 이용해서 폭주를 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력의 미친 추뎀과 빠른 분노 회복 능력으로 연달아 피를 쓰면서 깡딜이 가능하게 하고, 또 사실 이제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세 개 캐릭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정확효, 사이키, 슈네이. 그럼 이제 불덱이 나중 이제 신 메타 코어에서 불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아무래도 한동안은 불덱에 대한 불캐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을 텐데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까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3캐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 3캐릭을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시온이에요. 왜냐면은
불 캐릭 중에서 역캐를 차용할 수 있는 캐릭이 없어요. 예. 클래식 마이 같은 경우도 차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이 이렇게 두 명 있어요. 불 캐릭을 갖고 있는 여자 역캐릭 중에서요. 그래서 다임이 남캐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럼 남캐 시온을 데려와서 남캐를 데려오고 역캐 카운터를 치면서 이 친구의 깡디를 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친구가 아코 전원이에요. 아코 전원이 좋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개 캐릭을 데려오면은 뭐 이미 시온에 대한 뭐 어떤 예찬이라든지 칭송은 뭐 공카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아코를 채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교는 진곤 혼을 데려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교 놔두고 사이키가 살모, 그다음에 두 개 현재 슈네이와 이제 시온이 아코가 될 텐데, 그럼 나중에 이제 현무와 그리고 그 흑곰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흑곰 캐릭 중에 현재 데려갈 수 있는 캐릭은 당연히 랄프밖에 없어요. 왜냐면 랄프를 데려가면 좋은 게 이 친구가 욕파를 하면서 흑곰 전원을 채워줘요. 거기다가 뒷라인 분각을 주고 상대방 그러니까 뒷라인의 분노 회복을 주면서 앞에다가 분각을 주죠, 상대방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대 컨셉이랑도 맞아요. 불 캐릭들은 주로 이제 상대방의 분노 저하라든지 분노 회복률을 저하시키고 자신의 분노를 빠르게 시키는 이런 메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메타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친구가 폭연 화염을 가기 때문에 약간 불덱 느낌이기도 하지만 사실 불거품 받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라이프를 가면서 그 이카리팀 그 분노 회복 속도 버프는 못 먹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카리팀 구성은 이거 못 먹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 라이프를 앞라인의 전면으로 세우면서 흑곰 전원을 가져가는 동시에 욕파를 가져가고 상대방 분각에 내 그 아군 뒷라인의 분노 회복을 노리는 캐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곰은 라이프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지금까지 정확효, 사이키, 그다음에 슈네이, 시온, 라이프까지 왔죠. 5캐릭을 왔는데요. 마지막 캐릭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 초테나입니다. 초테나를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친구가 현무 전원을 만들어 가면서 광팬 효과를 주고, 광팬은 결과적으로 치유율을 상승시키거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슈네이가 숙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톰프로가 아쉽긴 하지만 슈네이를 뽑으면서 이 친구도 뽑으시면 되고, 그래서 초테나의 기능적인 측면은 다들 아실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필살기를 쓰면서 역캐들의 그 디버프를 해제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쉽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캐릭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불덱에 상태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캐릭이 정확히 필살기 말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이상에 걸리게 되면 정말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나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치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팬을 만들거든요. 슈전시 아군 격투가를. 광팬이 치유량이 30%가 증가가 되고, 이 친구가 필살기 쓰면서 대량의 치유를 하는 동시에 슈네이와의 케미를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슈네이는 경문을 무조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슈네이가 경문을 열게 되면은 폭주하면 더 좋을 뿐더러 폭주가 아니더라도 불의 힘에 일단 추뎀 위주로 들어가지만 공격력이 60%만큼 아군의 그냥 전체 회복이에요. 전체. 공격력이 60%만큼 전체 회복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그 초테나의 30% 버프가 들어가면 대량의 힐링을 슈네이와 초테나가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대개 유지형이 되고, 분노를 그 안에 라이프가 버티면서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이 친구도 빨리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하면서 슈네이를 키맨으로 쓰면서, 키맨으로 쓴 것 동시에 생명력을 회복시키면서 특댐 메타를 계속 지속적으로 데려가는 거죠. 왜냐면 슈네이는 스킬에 특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보기 힘든데, 스킬에 보시면은 아군 화염력 되게 화염 강도를 특댐이거든요. 40%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방금 사실 지금 이렇게 부덱을 구성하게 되면은 화염 캐릭이 정쿄, 사이키 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투가 한 명은 사이키 또는 정쿄의 화염 강도가 40%가 증가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정쿄라든지 화열의 파멸의 화염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특댐이 100%까지 올라가고, 사이키 같은 경우도 스킬에도 특댐이 크게 붙어 있기 때문에 스킬이 또 웨턴 스킬이 발동할 수도 있겠고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득템이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스킬에도 이제 상당한 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대량의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시온이 아까 전에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시온이 텅푸르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온은 뭐 17살이야? 어리네요. 다시. 그래서 보시면은 출생지가 중국이에요. 얘가 중국 격투가거든요. 근데 슈네이가 중국 격투가를 같이 이제 덱에 데려가게 되면은 약간 좀 서브적인 건데, 그래서 필살기 내성이 20% 증가해요. 패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큐에 그 아군 패시브와도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필살기 내성을 슈네이가 더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얘는 키맨으로서 역할을 툭툭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빠른 분노를 회복을 하면서 가야닉 버스트를 쓰고, 나중에 이제 그 단일피까지도 가능해지면서 연피를 쓰면서 분노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그 동시에 추테나와의 케미를 통해서 이 친구가 대량의 힐링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태 이상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원호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호 전원은 반드시 수호 삼성은 적어도 한 명은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지 이게 좀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원호는 당연히 K입니다. K의 발동 조건을 먼저 보면 첫 턴부터 이제 아코 캐릭이 필살기를 쓰면 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호온 격투가는 시온이 되겠죠. 시온이 아코인데 첫 턴이 가능한 정말 괜찮은 캐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아미 천장까지 발동시켰다고 치면은 시온이 필살기를 쓰고 K가 원호가 발동이 되고, 그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시온이 아미 천장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유니크 1부터 보시면 되는데, 유니크 1 이게 거의 키포인트죠. 뒷라인 뒷열한테 방캐 추뎀을 30%, 거기다가 소환자의 분노치를 또 200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온한테 들어가면은 시온이 상문만 열어도 사실 분노가 이제 분노 저하가 분노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매턴피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쏠쏠하게 될 것 같고,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시온이 첫 턴에 필살기를 아미천장까지 발동하고 이 분노 회복 20% 먹고, 거기다가 이제 또 힐링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한 턴에도 연피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K1을 쓰시면서 전속으로는 24% 치명타, 뒷라인 한정이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수네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시온 같은 경우는 치명타가 높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캐릭이에요. 왜냐면 둘 다 치명타 강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캐릭들이기 때문에, 슈네이 같은 경우는 치명타 강도 55고 이제 그 시온 같은 경우 60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온 같은 경우는 치명타 강도가 이제 패시브로 붙어 있고, 이 친구 패시브에는 치명타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치명타가 거의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명타를 맞춰주면서 액티브로 또 K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시온이 1킬 떨고 나면은 이제 슈네이가 뭐 비싸게 나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연필이 나가면서 들어간과 동시에 아시겠지만 대량의 치유율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초테나가 앞라인에서 버티면서 광팬과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버텨주면서, 초테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상대방의 디버프 제거인 것 같아요. 주의 디버프 제거가 아니라 버프를 제거. 메인 매표 치명타 강도 여기 있죠. 동시에 공격한 적 목표의 버프 상태를 제거하는데,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의 격투가 즉 3명의 버프를 제거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가운데로 가면 4명까지 되겠다. 그래서 적 버프를 제거하고 분노를 깎으면서, 이제 왜냐면 분노 깎는 거는 이제 라이프의 스킬과 이제 시온의 스킬을 통해서 분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슈네를 통해서 상대방 분노 회복 속도를 흡수를 하면서 본인은 계속 연필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필살기를 줄이고 여러 가지 디버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우리 편의 버프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버프를 제거하고 우리 디버프를 좀 제거하면서,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디버프 제거 부분 수호라든지 이제 정확효가 무조건 필살기 잘 써줘야 되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아테나와 초테나와 그 슈네이 케미를 통해서 지속적인 힐링을 통해서
매턴 만피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덱을 구성해 나가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메타 코어 캐릭이 던져졌을 때 그때를 도모하시는 게 그래서 불덱인데 사이키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이키는 특典메타의 현재 가장 제대로 된 버퍼 캐릭이고 또 정교한테 가장 필살기 40% 데미지, 그리고 슈네이한테도 마찬가지로 데미지 줄 수 있는 캐릭이고 또 슈네이도 마찬가지로 그 두 명한테 화염 강도를 40%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깡딜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키맨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온 중국 격투가 들어가면서 호온을 통해서 K1으로 발동시켜주고, 그러면서 뭐 킬수는 당연히 시온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면 슈네이가 바로 필살기 발동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해줌과 동시에 추테나는 또 거기서 방어와 광패는 효과를 통해서 치료율을 상승시키고 슈네의 연피를 통해서 대량의 치유를 한 번에 하면 돼 점점 흡수, 그러니까 힐링을 해가면서 버팀목이 되어지고 앞라인에서 라이프는 버텨주면서 상대방의 분가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덱을 가져가시면 지금 사이키라든지 이런 불덱을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과금이고 또 제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수준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지 못하지만, 만약에 불덱을 구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사이키 정교 순회일을 굳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번 어차피 메테한 돌고 돌아서 예전에 이그니스 갔다가 본능위를 갔다가 다시 정확히 오듯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불키한테 메타코어 캐릭을 던져줄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수준으로는 현재 15자질 중에서 가장 검증된 시온과 그리고 라이프, 물론 오스와드가 없는 게 아쉽지만 만약에 조테나보다 오스와드가 더 괜찮다면 가셔도 되는데, 어차피 키맨은 슈네이가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오스와드가 현재 방어적인 밸런스도 있겠지만 거의 공격적인 밸런스로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조테나의 대량 치유율이 좀 더 트렌드에 맞고, 물론 이제 역해 버프라든지 이런 제거하는 게 역해 그 디버프 제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당연히 역해 덱에 맞춰진 캐릭이긴 하지만 그 힐링이라든지 현무 전원과 앞라인에서 버팀목을 할 수 있는 캐릭으로서는 초테나가 현재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좀 무난하게 덱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메타 코어가 던져지기 전까지 버텨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것과 다르게 뽕적인 부분을 좀 가미시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체 불덱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본능 이오리가 아직은 좀 본흑을 가고 있지만 되게 좀 구메타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소하게 만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는 그때는 이제 아델 원어라든지 적어도 경문이 뚫린 슈네이를 갖고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불덱에 대한 대략적인 저희 생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